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246회이고요. 다른 때보다는 또 오후에 제가 외근이 있어서 조금 서둘러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29일 금요일 아침에 영하 13도까지 내려간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 저희 서울 아트 가이드 2호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색깔이 노란, 옐로우가 메인 색깔입니다. 봄을 기다리죠. 머지않아 개나리도 피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과 저의 넥타이를 같은 노랑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서울 아트 가이드 2호로 표지는 스트리트 노이즈 해가지고 이것이 잠실 롯데 월드몰 지하 1층에서 2월 26일까지 열리는 전시입니다. 이거를 소개하고요. 이거를 주관하는 CCOC 강욱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로즈 아일리 전시도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또 막 이 공연이 이렇게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전시도 안 하는 걸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전시를 보고 저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86세의 영국의 할머니 화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요. 그분의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기록, 또 여러 가지 그림에 대한 자유로운 분방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유튜브라든지 많이 소개됐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아트 가이드 요번 2호로의 주요 콘텐츠는 윤진섭 선생이 고정으로 쓰는 미술시평 물방울 빛이 되어 쓰러지다, 김창현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썼고요. 서진수 선생이 벽걸려 쓰는 서진수의 미술시장은 82회로 하이브리드 미술시장과 작가의 SNS 활동, 특히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김정현 씨가 쓰는 미술과 시간의 5번째는 예술미와 자연미, 그 사이에 진동을 했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명씩 미술인을 인터뷰하는 내가 만난 미술인은 161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로코 미술관과 인삼미술공간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임근혜 관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제 전시, 또 외국의 6나라 통신원들이 보내주는 외국의 소식, 또 이번에 이한점의 자료는 김한기 선생님의 부인이었었죠. 김양한 선생이 쓴 수상집 파리라는 1962년도에 나온 책을 재미있게 소개를 했고요. 또 저희 소장 아카이브는 전시회 티켓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 입장권 같은 경우 이것도 하나의 시각자료로서 중요하죠. 전시회의 대표 작품, 또 거기에 주관처, 어떤 경우 입장 요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 이 입장권이 한 1,500여 종이 되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발행이 되면 여기에 등록된 미술관 화랑, 갤러리 이런 데 540여 개, 제주도까지 다 이렇게 택배라든지 직배를 통해서 발송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 전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서울 아트 가이드 달친닷컴에 들어오시면 전시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호에는 주요 미술관 화랑
1년간의 또 전시 일정을 정리를 해서 또 여기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2021년 주요 전시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보존하기 좋게 소개를 했습니다. 인물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부천 국제문화축제 운영위원장으로 만화가 김용배 선생이 선임이 됐습니다. 로버트 태권브이로 알려진 작가죠. 그래서 그 운영위원장으로 선정이 됐다. 이것이 그 뉴시스의 기사가 났습니다. 또 만화하고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웹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죠. 또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한국만화 웹툰학회장의 이혜광 상명대 교수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국의 만화 웹툰 분야 교수 등 12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 이혜광 교수는 그 푸갈이라는 그 만화로 알려졌지요. 서울경제신문 동십자각 오피니언란의 정영현 문화레저부 차장은 요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통 능력자가 온다. 인사 발표 직후 문체부 안팎에서는 새 장관 후보자와 인연 찾기에 몰두했다. 문화예술 출판, 미디어, 종교, 관광, 게임, 체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부처 소관 분야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혹시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청와대와 당이 모두 소통을 자신하는 것을 보니 새 장관 후보자는 필시 소통의 능력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누구와 무슨 소통을 의미하는 것일까? 괜히 궁금증일까? 높고 빛나는 곳이 아니라 낮고 약한 곳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이해하는 소통 능력일 것이라고 믿어본다.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 그 전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메일로 온 거를 한번 유튜브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 연합뉴스에 기사가 났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 지난번에 기증을 받았던 권준규 작품이 상설 전시장이 내년 남서울미술관에 만들어진다. 그 남서울미술관은 그 사당역 부근에 있죠. 그리고 알려진 대로 이불 개인전, 영국 대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공상과학소설 작가가 참여하는 SF에 관한 전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청계천 박물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아트 곱하기 세운상가 백남준이 청계천 골목을 찾아 헤맨 이유는 미디어 아티스트 기술적인 운명적 만남, 고국, 복귀작품 다다 익선 등을 탄생시켰다. 옆에는 롯데 에비뉴얼 아트홀에서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디지털 영상으로 만나는 거장 김한기의 우주 이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백남준 15주기 보이스 탄생 백돌에 대해서 절친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 두 샤먼 무당을 재조명해야 할 이유 1960년대 전위예술 동지로 만나 무속서 영감 얻어 삼가예술 소통했다. 유럽은 보이스 추모 행사 풍성, 한국선 두 거장 관계 조명이 없다. 연합뉴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괴블 승려 초상 디지털 영상을 공개했다. 6곱하기 12m 대형 미디어 아트로 감상하는 괴블 영상 속 승려와 대화도. 뉴시스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리는 문자혁명 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 전시가 4월 25일까지 열린다는 것을 이렇게 기사화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임선희 개인전 마포구 스페이스 소에서 열립니다. 6분간 불 밝히며 보여주는 40년 된 샹들리에의 이야기, 풍인시간과 임선희 개인전. 네. 손택균 기자가 썼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장우 경북대 교수가 기구를 통해서 한류 밑바닥에 예인 정신이 흐른다. 한류는 한민족의 예술적 자부심이나 산업적 성과로만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이혜훈의 뉴스 저격에서 전 세계의 팬 1억, K컬처 전도사로 미국의 팝스타도, 위켄드, 힙합 1인자, 카디비도 한류의 마니어다. 3차 한류 날개 달았다. 건축가 유원준 선생의 유원준의 도시 이야기, VIP는 명품 코너, 나머지는 온라인, 코로나로 공간이 양극화됐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공간, 전염병이 만드는 공간으로 양극화됐다. 조선일보 오피니언을 썼습니다. 조선일보 1415에는 윤서종 가천대학교 강사가 경성 한복학교를 허하라,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지금 한복연구와 전문교육은 위기 상황이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받아 열띤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꿈같은 일이고, 대학 내 패션 관련 학과의 한복연구도 지지부진하다. 한 모임에서는 대표가 짬을 내 한복 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그걸 다시 모임에 가서 가르쳐주며 서로의 교육을 채웠다는 후문도 있다. 한때 우리 정말 서울 시내에서 한복을 입은 이런 풍경을 많이 봤죠. 코로나19로 요새 관광객이 없어서 그런 풍경은 사라졌지만 한복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 또 어떤 연구, 또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는 단신으로 전시를 이승택 전시와 국립현대미술관, 또 두산 갤러리에서 열리는 두산 아트랩 전시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마이타운에서 태계 숨결 살아있는 도산 서당 농문정사 보물됐다. 그래서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선지의 뜻밖의 미술사, 리올돌의 창시자 피그말리온, 리올돌과 행복할 수 있을까? 경향신문의 김지연 사진작가가 쓰는 따뜻한 그늘, 복숭아 꽃핀 마을. 동아일보는 오피니언란에 김희균 문화부장이 표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표절에 덫에 빠지기 쉬운 세상, 질문하는 힘이 표절 백신이 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상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오후 시간 되세요.